스타트. 저는 남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0대의 제 몸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숙 씨, 혜옥 씨, 저희는 중요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절정에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위, 불 꺼진 방 안.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해야죠.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35년간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던 저.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던 저. 지금 이 남자의 품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길은 머뭇거림을 잃은 채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 나오듯 가슴은 콩닥거리며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 서로의 리듬에 휘말려 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이런 건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침대 위 불 꺼진 방 안에선 서로를 탐색하는 긴 호흡과 애써 눌러왔던 갈망이 겹겹이 쌓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은 한순간에 하나로 엉켜들었습니다. 혜옥 씨, 정말 좋아요. 민숙 씨, 저도. 점점 더 그의 호흡이 빨라지며 잠시 후 그의 뜨거운 그것이 몸 안으로 솟구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남자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재벌가 며느리였던 제가 어떻게 보일러 수리공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6개월 전 2월의 밤. 제 이름은 한민숙, 63세입니다. 서초동 대형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남편 윤재혁과 3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윤정물산 회장, 저는 그저 조용한 재벌가 며느리였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꺼졌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이 나가면 큰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4시간 보일러 수리. 그때 한 업체의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욱 보일러 전문점.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욱입니다. 보일러 점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욱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작업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혜욱 씨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혹시 부인 성함이? 한민숙입니다. 한민숙. 그가 제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대학교 때 영문과 다니셨나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설마. 네, 맞습니다. 저 이해욱이에요. 40년 전 같은 대학 기계공학과 다녔던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그 남학생.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선배.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사람. 정말 해옥 씨인가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득 저의 시선이 보일러 기사 해옥 선배의 허리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지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고 바지 지퍼 주위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선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늦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될까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가 누구야? 남편 윤재혁이 거실로 들어오며 해옥 씨를 째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에? 내일 하면 될 걸 굳이. 해옥 씨가 어색해하며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는 순간 우리의 손이 살짝 스쳤는데 마치 전기가 찌릿하고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회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40년 전 기억과 두 번째 만남. 다음 날 오후 2시 해옥 씨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남편은 회사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도요. 그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늘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해옥 씨도 기억하고 계셨구나요. 물론이죠. 그때 민숙 씨가 읽던 책들, 영문학 소설들 기억나요. 제인 오스틴, 샬롯 브론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가 읽던 책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사실 그때 민숙 씨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 한 번 못 걸어봤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해옥 씨가 지나갈 때마다 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40년 전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숙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틀 후 해옥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떨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하고 올게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해옥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오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3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옥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언제 와? 쇼핑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발각.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백화점이요. 뭐 샀는데? 순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민수가 거짓말하지 마. 백화점 주차장에 차가 없었어. 내가 확인했거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의심한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물어볼게.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났어? 그때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며 보여준 것은 카페에서 혜옥 씨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남편에게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보일러 고치러 온 분이에요. 대학교 때 알던 분인데. 대학교 때 40년 전 남자를 지금 와서 만나?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만. 35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관심 없던 년이 갑자기 화장하고 나가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구나. 나한테 관심 없던 건 당신이잖아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으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기억 안 하면서 저를 사람 취급한 적이나 있어요? 35년간 쌓였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사랑 안 했어. 근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내일 봐. 전화를 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이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 당신도 다른 사람 있죠? 지금 전화 받을 때 목소리 완전히 달랐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 없으면서 방금은 회사 사람이야. 당연히 다르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금지된 관계의 심화. 그날 밤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혜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일로 죄송해요. 남편이 알게 되어서. 괜찮아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죠. 아니에요. 저는 혜옥 씨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3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혜옥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혜옥 씨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 혜옥 씨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혜옥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숙 씨, 저도 그랬어요. 저는 40년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가까워진 이마,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민숙 씨, 혜옥 씨, 속삭임과 함께 둘의 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혜옥 씨의 손이 제 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숙 씨, 이래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볼에 마지막으로 입술에 닿았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길은 머뭇거림을 잃은 채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몸을 굳힌 채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결이 점점 깊어지고 손길이 망설임을 잃어갈수록 제 긴장도 차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 나오듯 가슴은 숨북에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 그의 리듬에 휘말려 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항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단 하나의 감각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 이런 건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침대도 아닌 작은 소파 위에서 저희는 서로를 탐색하는 긴 호흡과 애써 눌러왔던 갈망을 풀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소리는 낮게, 호흡은 뜨겁게, 그리고 모든 감각은 한순간에 하나로 엉켜들었습니다. 민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혜옥 씨, 저도 좋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충격의 진실들. 2주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지만 남편과 정면으로 대화를 나누던 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사실 나도 힘들었어.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고 계셨어요? 첫날 밤부터 알 수 있었지. 내 눈에서 사랑이 아닌 의무감만 보였거든. 그럼 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끼리 정한 결혼이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어.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포기해야 했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면서도 35년 동안 거짓된 결혼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서로 자유로워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우리 결혼에는 단순히 집안 체면만 걸린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신 돈이 있거든.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에 큰 투자를 해주셨어. 지금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담보였다는 말씀이세요? 35년 동안 저는 돈 때문에 묶여 있었던 거네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부도 위기와 재산 문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 혹시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남편분 회사가 작년부터 경영난에 처해 있는 걸 모르셨나요? 윤정물산이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여러 차례 받은 상태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펜트하우스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이혼하셔도 받으실 재산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게 정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또 속이고 있었던 거군요. 어쩔 수 없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아니면 제가 알면 이혼하려고 할까봐 숨긴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알면 더 일찍 떠나려고 할까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저를 더 감시하고 의심했던 이유,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 그럼 지금도 저를 돈 때문에 붙잡아 두려는 거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옥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숙 씨, 괜찮으세요? 혜옥 씨, 저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혜옥 씨를 만나서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충격받으셨겠어요. 혜옥 씨,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35년 동안 모든 걸 속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혜옥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숙 씨,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괜찮을까요? 60대가 어때서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혼 결심과 반대.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 앞에서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겠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35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는데 이제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큰아들 민호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60대에 무슨 이혼이에요?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 일도 복잡해질 텐데. 민호야, 엄마 행복은 상관없니? 엄마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재산 분할도 복잡하고. 재산은 상관없어. 엄마가 상관없어도 우리는 상관 있어요.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저의 행복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혜옥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 혼자서라도 해보겠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산 다툼이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죠. 한 달 후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혜옥 씨가 저를 위해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큰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제 힘으로 사는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제 집 같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옥 씨와 저는 매일 만나며 40년 전 놓쳤던 시간을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민숙 씨, 저와 정식으로 함께 살아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나이를 생각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제가 일을 배워볼까요? 뭐든지요. 60대에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저랑 함께 보일러 일 배워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일러 수리 보조 일이었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독립적인 수리를 마쳤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해냈어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전문가네요. 1년 후 혜옥 씨가 프로포즈했습니다. 민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60대의 결혼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딸 지영이 와서 축복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지영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봐요.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민숙이, 이제 혜옥 씨는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혜옥 씨,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처음으로 정당하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가까워진 이마,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하지만 이젠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민숙이. 그날 밤 저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호흡은 거칠었지만 행복했고,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길은 머뭇거림을 잃은 채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가슴은 순북에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 그의 리듬에 휘말려 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좋아요. 당신, 정말 좋아요. 나도 너무 행복해. 저희는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걱정도 없이, 이번엔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부부로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의 떨림, 귓가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시간이 흐르면서 목소리는 낮게, 호흡은 뜨겁게, 그리고 모든 감각은 한순간에 하나로 엉켜들었습니다. 민숙이, 정말 사랑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혜옥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혜옥 씨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일터로 나가서 사람들의 보일러를 고쳐주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얼마 전 예전 남편 윤재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회사가 정상화됐어. 너도 알겠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큰 집, 많은 돈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들 민호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민호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봐요. 35년간 죽은 것처럼 살았던 제가 63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에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도 혜옥 씨와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늦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달콤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존의 틀에 얽매여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